안녕하세요, 미kel상입니다. 오늘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호주 소식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호주 매체에서 한국 전문가들 인터뷰했던 내용들 추가해서 뭐 해외 연구 사례 뭐 이런 것도 잠깐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재양성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 뭐 질병관리본부 발표에서도 몇 번 다뤄졌었지만 그게 조금 희귀한 사례이고 걱정이 지금 되고 있는 단계예요. 거기 관련해서 이제 데일리메일, 이제 호주 매체, 영국 매체긴 한데 호주판의 내용 보도된 내용입니다. 일단 뭐 재양성 사례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 눈에 띄는 게 사우스코리아, 한국에 141명의 재양성 사례가 나타났고, 그리고 현재 과학자들이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 뭐 거기 관련된 소식을 알려주면서 덧붙인 게 뉴욕과 이제 중국의 연구 자료도 소개를 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짧게 다뤄볼까 합니다. 일단 시작은 이제 한국의 질병관리본부, 약자로 표시를 하네요. KCDC예요. Korea Center of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질병관리본부가 맞을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주로 인터뷰를 했고요. 재양성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니까 main possibility, 가장 큰 가능성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한다. reinfection, 재감염, relapse, 재생성, 재양성이라고 표현을, 한국말이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재발이라고 하면 맞겠네요. inconsistent test, 조사 과정에서의 뭐 착오 정도로 요약을 한다라고 합니다. 주로 한국 그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리액티베이션 같은 경우는 가능성을 두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낮은 경우라고 보고 있어요. 최소한 한국 내에서는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141명 정도면 꽤 많은 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좀 물음표 마크를 두고 있고, 오히려 재발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면역 기능이 낮은 사람들이라든지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잔존 바이러스가 체내에 숨어 있다가 다시 살아난 바이러스 reviving in the system이라고 한국의 전문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발에 관해서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한국의 김정기 전문가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이분의 표현에 따라 스프링에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면역 시스템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를 해서 꾹 눌러놨다가 약해지면 스프링같이 pops up, 스프링 pops up 이런 표현을 썼네요. 튀어 올라서 이제 재발이 된다 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뭐 리액티베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관심을 주지 않고, 그 3자 감염, 재발돼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감염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거기에 관해서 상당히 유의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미국과 중국 전문가들에 관련해서 최근에 연구 사례를 한 가지 소개를 했는데, 메인 포인트는 이제 T셀, 우리 몸에는 면역 T세포라고 하고 있어요. 뭐 제 짧은 상식으로는 우리 몸에 이제 나쁜 균들이 침입을 했을 때 면역 T세포가 보고를 쭉 받아서 백혈구부터 탐지하는 T세포, 그리고 그걸 다시 백혈구한테 잡아먹어라, 공격해서 없애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게 T셀인데, 이 T셀을 손상시킨다는 연구가 미국과 중국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T셀과 킬러 T셀이 있는데 T세포라고 하죠. 이제 T세포 같은 경우는 관리자, 뭐 총사령관이라는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명령을 하는, 명령체계 최꼭대기에 있는 T세포인데,
선천적 면역 결핍증, 에이즈 같은 경우도 이 T셀이 작동을 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에도 쉽게 죽음의 위험성에 놓이게 되는 게 선천적 면역 결핍증. 면역이 결핍되는 거에 메인인 게 이 T셀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T셀과 더불어 킬러 T셀 역시도 손상이 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손상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몸에 들어왔던 바이러스가 우리 면역 시스템이 이겨내고 나면 다시 들어왔을 때는 그 이겨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재빠르게 잡는 수가 있어요. 면역력을 이제 그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균들을 거치면서 면역력이 증가하는 건데 이게 T세포나 킬러 T세포 같은 경우로 손상을 시켜 버리니 이게 재양성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기 논리가 맞다면 한국에서 지금 얘기하는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심각해요. 지금 3자간 감염도 문제지만 이 T세포까지도 부셔뜨린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능성 제기된 게 PCR 테스트 있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PCR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accuracy, 정확도가 95%라고 합니다. 한국의 그 진단 키트는 상당히 정확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95%라고 해요. 근데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게 나머지 5%, 100% 중에 나머지 5%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마 양성이었는데 이 검사 또 정문안 100명 하면 5명 이하의 확률로 나오는 게 겹쳤다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확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완치자로 넘어갈 때 테스트를 2번 정도 하는데 5%의 확률을 연속으로 2번 하게 되면 확률은 훨씬 더 떨어지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뚫고서라도 이런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것도 상당히 낮은 케이스예요. 차라리 이게 이런 이유라면 오히려 반가운 거죠. T세포를, 이 기사의 메인 논점이 이 T세포를 손상시키는 게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거기 관련해서 뉴스를 다뤄봤고, 뉴스에서 대부분 이제 질병관리본부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서 이 소식은 또 한국 뉴스에 또 다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려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